안녕하세요. 중앙초 6학년 학생 여러분, 사회 원격 수업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92쪽 가계와 기업이 만나는 곳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교과서 92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학습할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계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참여해서 소득을 얻습니다. 자, 이 번 돈, 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활동을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소비활동이다 라고 말했죠. 자, 그런데 가게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그냥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되죠? 그렇죠. 더 싸게, 우리는 어떤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조금이라도 더 싸게 구입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더 싸게 구입하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소비자. 소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소비자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 다음 기업 보겠습니다. 기업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기업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요. 기업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입니다. 자, 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또 판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업을 생산하는 사람들, 생산자 혹은 판매하는 사람들, 판매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트북이 필요해서 노트북을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노트북이 필요해서 노트북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트북을 생산하는 기업의 공장에 직접 가서 노트북을 구입하나요? 아니죠. 자, 반대로 노트북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노트북을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노트북 필요하세요? 물어보고 노트북을 판매하나요?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노트북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가게도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기업은 또 어떤 자기들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면 가게와 기업이 만나는 특정한 장소가 필요할 거예요. 자, 그곳을 우리는 시장이라고 부를 거고,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곳에 보면 밑줄 치세요.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란 앞에서 말했던 가게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요. 소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소비하는 사람들, 소비자와 그 다음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렇게도 부를 수 있다고 그랬죠? 판매자가 만납니다. 만나서 소비자는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거고 판매자는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물건을 실제로 사고 파는, 다시 말하면 거래라는 것을 하는 장소가 바로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라고 하면 우리 청주에서는 육거리 시장 같은 전통시장, 요 첫 번째 사진이죠. 이런 모습의 전통시장만 떠올리는 학생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육거리 시장 같은 전통시장만 시장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시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다양한 형태의 시장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가 있느냐 없느냐. 자, 아까 첫 번째 사진에서 봤던 육거리 시장, 이런 전통 시장은 구체적인 장소가 있나요? 그렇죠, 있죠. 이러한 전통 시장. 또 어떤 곳이 있을까요? 두 번째 사진이죠. 대형 할인점, 마트 같은 곳들 말하죠. 또 여기 사진에는 없지만 뭐 백화점, 또 구체적인 장소가 있는 곳이고요. 꼭 이렇게 규모가 큰 곳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들, 다음 편의점, 기타 등등등등등등등 이런 곳들, 구체적인 어떤 장소가 있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시장이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러한 구체적 장소가 별도로 있지 않은 곳들입니다.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자, 세 번째 사진 보세요. 텔레비전, 홈쇼핑입니다. TV 틀면 이런 채널 많이 나오죠? 우리가 홈쇼핑에서 파는 물건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TV 그 홈쇼핑 채널에서 소개하고 있는 물건을 보고 마음에 들면 전화를 걸어서 집에서 앉은 자리에서 주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또 비슷한 것으로 네 번째 사진입니다. 인터넷 쇼핑이 있어요. 이 인터넷 쇼핑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검색해서, 인터넷에 검색해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주문하면 집으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장소로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죠. 자,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시장의 형태를 구체적인 장소가 있느냐 혹은 없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는데, 이러한 시장의 형태에 따라서 각기 다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통시장이나 마트, 백화점, 슈퍼, 편의점 같은 구체적인 장소가 있는 시장의 경우에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자, 내가 직접 가서 물건을 보고 이게 좋네 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보고 고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즉시 바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다가 광고에 어떤 아이스크림이 나왔어요. 와, 저거 맛있겠다. 먹고 싶은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슬리퍼 신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편의점 가서 그 아이스크림 찾아서 사 먹으면 5분 아니면 10분 안에 내가 원하는 물건을 바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단점도 있겠죠. 어떤 게 단점이 될까요? 그래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어쨌든 간 그 구체적인 장소까지 직접 가야 돼요. 직접 가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조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비쌀 수도 있어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장소가 없는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 이런 시장의 경우에는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앞에 여기서 구체적인 장소가 있는 시장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서로 반대가 되겠죠. 자,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갈 필요가 없죠. 직접 가지 않아도 돼요. 집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혹은 갑자기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터넷을 켜서 검색을 하면 그 앉은 자리에서 집에서 바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 대문 앞까지, 우리 집 현관 앞까지 택배 기사님이 배달을 해주십니다. 너무 편리하죠? 자, 그 다음 그리고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장소에 가서 구입하는 것보다 대체로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것들이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도 존재하겠죠. 실제로 보고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험 많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어떤 물건을 샀는데 인터넷에서 보여주던 그 광고 화면에 비해서 품질이 너무 떨어져. 혹은 인터넷으로 어떤 옷을 구입했는데 택배가 온 걸 받아서 입어보니까 사이즈가 맞지 않아요.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옷을 구입하면 맞는지 안 맞는지 입어보고 사이즈를 바로 선택해서 맞는 제품을 살 수 있지만 인터넷 쇼핑이나 TV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입어보고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것이 단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아이스크림의 선생님이 아이스크림을 예로 들었지만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을 즉시 구입하기가 조금 힘들죠. 어쨌든 홈쇼핑이든 인터넷 쇼핑이든 물품을 구입하면은 적어도 하룻밤 정도는 자야 우리 집에 도착을 합니다. 택배 기사님이 우리 집까지 가져다 주시는 시간이 필요하죠. 물론 요즘에는 몇 시간 만에 갖다 주는 빠른 배송 서비스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배송이 올 때까지 우리 집에 택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시장이라는 곳은 물건을 사려는 소비자와 물건을 판매하려는 판매자가 만나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서로 거래하는 장소를 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장은 전통시장 같은 곳만 시장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시장이 있는데 구체적인 장소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눌 수 있고 구체적인 장소가 있는 전통시장, 마트, 백화점, 슈퍼, 편의점 같은 곳들은 직접 가서 만져보고 입어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생각,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즉시 바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기까지 직접 가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갈 필요가 없어요. 주문만 하면 택배기사님이 집 앞까지 배달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통시장이나 마트 이런 구체적인 장소가 있는 시장들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실제로 보고 구입하고 보고 골라서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막상 물건이 도착해 보면은 잘못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이런 실수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부터 내가 실제로 그 제품을 받아볼 때까지 배송을 조금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가 있는 전통시장, 마트 이런 곳과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 이게 시장의 전부일까요? 아니겠죠. 시장은 이것 말고도 훨씬 더 다양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봤던 전통시장이라든지 대형 할인점, 백화점,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 이런 시장들은 구체적인 장소가 있든 없든 이런 시장들은 사려고 하는 사람들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주로 어떤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하는 시장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라는 곳에서는 과연 물건만 사고 팔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시장에서는 물건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진 볼게요. 자, 인력공사라는 간판이 붙어있던 어떤 장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아니, 이런 모습은 주로 해도 뜨기 전인 새벽 시간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제로 본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자, 이분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이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어딘가에서 차량이 한 대가 옵니다. 그 차량에서 이렇게 외치죠. 목수 3명, 전기공사한 사람 5분 모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중에서 목수 기술이나 전기공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손을 듭니다. 그럼 얼른 그 차량에 탑승해요. 그럼 그 차량은 목수나 전기공사 인부가 필요한 건설 현장이나 일터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인력시장이라는 곳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려고 자신의 노동력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러한 일손, 노동력, 전문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일터에서 이런 사람들을 데려가는 곳, 다시 말해서 노동력을 사는 곳, 사람의 노동력을
사고 파는 곳을 인력시장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요즘에 어른들이 보시는 뉴스에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 주식이 떨어졌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주식시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주식이라는 것이 사고 팔아지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자, 이 주식이란 무엇일까요? 교과서 한쪽에 설명이 되어 있죠. 회사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증거다라고 말했는데,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내 돈을 회사에 투자를 해서 회사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일부 인정받는 증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곳, 그곳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자, 그 다음 미국의 달러라든지 일본의 엔화라든지 유럽연합의 유로화라든지 이런 외국 돈들을 사고 팔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다른 나라의 돈을 사고 파는 외환시장, 외환이 다른 나라 돈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다른 나라의 돈을 사고 파는 외환시장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동네에도 가보면 공인중개사 이런 건물도 많이 봤죠? 자, 이 공인중개사에 가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또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표가 많이 붙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집, 땅, 건물 등을 통틀어서 부동산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러한 집, 건물, 땅 같은 부동산들을 사고 파는 곳을 부동산 시장 이렇게 부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종류의 시장들 그리고 그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보여주고 싶은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자, 한번 보고 설명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 그래프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이 노란색 선 한번 볼게요. 자, 이 노란색 선이 설명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은 물건을 어떻게 사고 싶어 한다 그랬죠? 그래요. 더 싸게 사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한번 볼까요? 어떤 제품의 가격이 4,000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품의 가격이 1,000원으로 뚝 떨어지게 됐어요. 이 가격이 1,000원으로 뚝 떨어지게 되면 서로 많이 사두려고 할 겁니다. 자, 이 두 지점을 하나로 쭉 잇게 되면 조금이라도 어떤 물건을 더 싸게 사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나타낸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어떤 물건을 판매하고 싶어하는, 팔고 싶어하는 판매자들은 어떻게 물건을 팔고 싶어하죠? 그래요. 더 비싸게 팔아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가격이 1,000원이라면 많이 팔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 제품의 가격이 비싸지면 4,000원이 되면 그때서야 물건을 더 많이 팔고 싶을 겁니다. 비싼 가격으로. 그래야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요. 자, 그 마음을 담아서 선으로 쭉 잇게 되면 이 파란색 판매자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금이라도 어떤 물건을 더 싸게 사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마음과 어떤 제품을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아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싶어하는 판매자들의 마음이 만나게 되는 이 지점 지금 현재 얼마죠? 자, 이 2,000원이라는 가격이 적정 가격을 이루게 됩니다. 자, 2,000원 정도라면 소비자들도 이 정도 가격이면 살만하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판매자들도 2,000원 정도라면 나도 손해보지 않고 이윤을 남길 수 있겠어 라고 서로가 만족하고 납득하게 되는 그 지점의 가격이 적정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제품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어하는 소비자와 어떤 제품을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고 싶어하는 판매자가 만나는 곳 어디라 그랬죠? 가게와 기업이 시장에서 만나서 이렇게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롭게 가격을 형성하는 이러한 경제 체제를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앙초 6학년 학생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